오늘은 부동산 투자기술 천에서 2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주택의 경공매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즉 최우선 변제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경매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액보증금은 어느 정도 금액을 말하는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배당을 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보증금 범위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요거는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 물건의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이 2024년 7월 5일이니까 이때 이 시기부터 봐야 됩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그 경매 부동산에서 매각대금의 5,5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인천, 강력시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까지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원, 진주, 거제 같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면은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모든 금액을 다 배당해 줄 수 없기 때문에 1억이면은 매각대금이 1억이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배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일 기준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건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의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제 경매 내용을 보면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각 구와 을구에 있는 담보물건을 말소 기준 권리를 다 정리해서 최선순위의 건저당 일자에 요 기준이, 이 기준을 지금은 2024년이지만은 요 물건에서는 2019년 1월 14일 날 최선순위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금 최우선 소액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범위를 2019년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시고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매각대금 전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각대금의 2분의 1, 1억이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을 배당해 준다는 것 아셔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은 2024년이지만은 그 경매 물건이 최선순위 건저당 물건이라든지 이는 담보 물건이 2019년이나 안 그러면 2020년 이럴 때는 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기준 시점은 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담보 물건인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확정 일자구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그 날짜를 판단해서 담보물건 설정의 시점에 요 주택임대차법상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정해서 판매를 한다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 금액이 요 물건에서 보면은
지금은 2024년이지만은 이 물건을 살펴보니까 경매가 2024년 7월 8일 4차 입찰기일이 잡혀 있지만은 이 물건에서 건저당 최선순위 건저당 날짜가 2019년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소액 임차인을 보호를 받으려면은 2019년도 날짜의 기준 잡아가지고 지금 이 보면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니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일 때 서울특별시는 3,700만원까지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창원지역 같은 그 밖의 지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1,700만원까지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24년이지만은 그 건저당 설정 최선순위 건저당 설정 일자가 2019년이다 보니까 그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이게 적용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그 부분이 지금 요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의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 설정일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정해서 판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조금 전에 살펴본 금액만 맞으면은 그러면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으로서 경매에 배당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보증금이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자, 서울에는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1억 6천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배당을 해준다. 그리고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금액이 바로 소액 보증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소액 보증금인 금액을 갖추고 난 다음에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자기가 전입 신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임차 주택이 매매로 돼서는 안 되고 경매나 공매로 매각됐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소액 보증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또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소액 보증금 대상자라고 해서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 아래 부분은 조금 전에 같이 살펴본 부분인데,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최선순위 건저당 날짜 기준으로 이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범위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28번은 임차인의 보증금 변동에 따른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한 시점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의 증감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 조금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하고 있는 중에 또 보증금이 증액될 수도 있고 또 감액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이 있을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소액 임차인인지를
판단한 시점은 언제냐? 배당 요구 종결 시점.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얼마든지 정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된 시점은 임대차 기간 안에 얼마든지 변동했더라도 이걸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배당 요구 종기 시점까지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증감을 하든 감액을 했더라도 요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려고 하려면은 요 배당 요구 종기 시점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계약 체결 당시에 1억 원을 초과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보증금 감액이 이루어지면은 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계약서는 1억 원이라서 안 그러면 1억을 초과해서 보증금 보를 받지 못하는데 자기가 경매가 들어가서 전 소유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자 여기 배당 요구 종결까지는 감액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야 소액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감액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에는 확정 일자 제도가 없어서 바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제출해야 되는 조건이 없으면은 계속 경매가 들어가 있는 소유자하고 위장 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서를 제출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는 얼마든지 임대인과 담합해서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번을 살펴보면은 소액 임차인의 배당 순위와 최우선 변제는 언제냐? 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배당 순위는 그들의 대항력 취득 시기, 전입 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순위, 즉 같은 순위이기 때문에 안분 배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9세대까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인이 19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지금 요 보면은 서울은 지금 서울은 5,500만원,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강력시는 2,800만원, 창원 같은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임차인은 한 명당. 그런데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이 최고 19명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 보면은 이는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는 대항력 즉 전입 일자와 관계없이 그 임차인들은 똑같은 순위로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대지가 따로 경매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액 임차인은 먼저 매각되는 물건에서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 만일 자기가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배당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후에 매각되는 목적물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잔여분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신 대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면은 설정일 기준은 여기 지금 최우선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매각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만 하겠다. 1억이면은 5천만원 이내에서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의 합이 주택가액, 즉 낙찰대금 플러스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 이자, 그리고 몰수된 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경매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또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찰가액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안분 배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